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4월 전남 지역 총선에 출마했던 한 국회의원 후보가 현수막과 인쇄물 비용 등 각종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논란입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후보 측은 일부 금액을 입금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한 전남의 모 국회의원 후보. 총선 기간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기 위해 한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2천만 원. 그런데 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2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후보는 당선되진 못했지만 득표율에 따라 선거 비용의 절반을 돌려받았습니다. 돈을 받지 못한 이 업체는 선관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후보자 측은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이 업체에게 잔액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더 있었습니다. 해당 후보는 회계 책임자에게 권한을 일임해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고 회계 책임자는 자금이 부족해 생긴 일이라며 조만간 지불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후보가 업체에게 돈을 안 주고도 선거 비용을 보존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증빙 서류를 폭넓게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비용 정산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선거의 경우 계약서와 견적서도 적법한 서류로 인정해 비용을 보전해주는 겁니다. 실제 해당 후보의 수입 지출 보고서에는 현수막 비용 등 일부 항목이 미지급으로 표기돼 있지만 선관위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또 지급이 되었을 것을 전제로 회계 보고서를 또 제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지만 좀 인사적으로 또 의견을 하셔야 되는 부분. 선관위가 파악한 해당 후보의 체불 금액은 약 5,800만 원. 대금을 아직 받지 못한 업체들은 선관위가 선거 비용을 보전했더라도 대금 지급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영지입니다. 여수시 의회 의장단이 선박람회와 관련한 여수시의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수시 의회 의장단은 용역을 거쳐 확정된 주 행사장의 변경을 검토하는 것은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시민들의 의지를 꺾는 소모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정책을 발표할 것을 여수시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이번 주 행사장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최근 연일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노후 주택에 살거나 빈집을 곁에 둔 분들은 혹시 사고가 이어지진 않을까 불안하셨을 텐데요. 인적이 끊긴 빈집은 관리와 철거가 어려워 지자체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폭격을 맞은 듯 대문 지붕이 내려앉았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이 담 안을 살핍니다. 오래된 집인데다 며칠간 많은 비가 내린 게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붕괴 당시 집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원래는 목욕탕 통로로 사용하던 곳이라서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 비가 내릴 때마다 추가 붕괴가 이어지면서 주민 불안은 더합니다. 기와에 쓰인 성면 탓에 곧장 철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제선으로 접근만 막아뒀습니다. 중간중간 비 올 때마다 이렇게 한 3번쯤 무너졌어요. 오늘은 비가 안 오니까 그러지 어제도 무너지고.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여기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고 하는데. 사람 발길이 끊긴 빈집은 더 골칩니다. 비가 그쳤지만 옥상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내 집과 맞닿아 있어도 손쓸 수 없어 마냥 지켜봐야 합니다. 오래됐어요, 방치된 지가.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위험이 있죠. 무섭긴 하죠. 지자체도 정비 사업을 매년 하고 있지만 함부로 철거하거나 손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과 철거 같은 경우는 소송의 위험도 있고 절차 자체도 많이 복잡하거든요. 전남에서 빈집인 단독주택은 모두 8,700여 가구, 철거 대상인 곳도 2,000가구가 넘습니다. 장마철을 지나 다가올 태풍까지 안전사고 가능성이 큰 만큼 보다 확실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6일부터 나흘 동안 집중호우 피해가 속출한 전라남도와 경기도 등 4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5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이는 지난 10일 충남과 전북 등의 특별교부세 35억 원을 긴급 지원한 데 이어 호우 피해가 확대되면서 응급복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건데요.
지원금은 피해 시설 응급 복구와 잔해물 처리, 피해 확산 방지와 이재민 구호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순천 월등에서 복숭아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냉해가 없어 수확량도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는데요. 다만 최근 일부 농가에서 발생한 병해가 확산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긴 여름 장마 속에서도 순천 월등 복숭아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복숭아는 어른 주먹만큼의 크기로 잘 연그렀습니다. 선별장에서는 수확한 복숭아를 크기별로 분리해 포장하는 농민들의 일손이 바쁩니다. 올해 순천 월등 복숭아의 당도는 10에서 13브릭스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순천 월등 복숭아 수확량은 예년에 비해 1.5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전체 174헥타르 재배 면적에서 예상되는 생산량만 전년 대비 600여 톤이 늘어난 1,530여 톤에 이를 전망입니다. 올봄 냉해 피해가 없었던 것이 수확량 증가의 가장 큰 이유가 됐습니다. 올해는 냉해 피해도 없고 기후 변화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재 상태로는 수확을 해보니까 좀 작황은 예년보다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늘었지만 농민들은 여전히 걱정이 큽니다. 올해 일부 농가에 발생한 탄저병이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복숭아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탄저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농가들을 대상으로 생석회 공급 등 긴급 방제 지원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에 1,3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들여서 긴급 방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방제가 끝나면 좀 탄저가 수그러들어야 될 텐데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농업인들이 조금 조기 수확도 좀 하고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남도의 대표 여름 과수 작목인 순천 월등복숭아. 월등복숭아는 전체 생산량의 60% 이상이 직거래로 판매될 정도로 전국적으로 높은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좀처럼 예측하기 힘든 요즘 날씨가 여전한 변수가 되고 있지만 복숭아 수확에 분주한 순천 월등 면적 농민들의 모습에는 모처럼만의 활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한센인의 아픔이 서린 고흥 소록도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최근 소록도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섬에 남은 한센인 격리치료시설을 유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마스터 플랜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마스터 플랜 수립에는 소록도를 국립공원이나 보호지역,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등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목포 신안 통합을 주제로 한 목포 MBC 창사 56주년 보도특집 토론회에서 박우량 신안군수는 시군 통합의 조건으로 목포시의 경제적 포용을 강조했습니다. 신안시라는 명칭으로 대표되는 구호보다는 신안 군민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실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합시 명칭으로 신안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박홍일 목포시장은 시군 통합에 대한 절박감의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통합보다는 명칭에 따른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은 제안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자가 모여서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정리가 되면 양의회는 또 이렇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박우량 신안군수는 통합이 성공하려면 목포시의 실질적인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시 학교급식에 신안 군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대중교통도 통합시를 전제로 노선과 요금을 결정하는 한편 목포시 화장장과 폐기물 소각장의 신안 군민 공동 이용 등도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급식 하나만 예를 들었는데 아까 보면 여러 개 그런 사항들이 조례로서 뒷받침해 줘야 될 사항들이 많게는 한 20여 건, 적게는 한 10대 건 정도 이렇게 되니까. 지난해 두 지역 주민 1,0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목포 신안 통합 찬반 인식조사에서 목포에서는 시민 81.3%가 통합에 찬성했지만 신안에서는 62.8%가 통합에 반대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시장, 군수, 의회 의장들은 목포 신안 통합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시군민의 통합에 대한 믿음을 얻기 위한 실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볼수 있지 않나? 한국철도공사 전남본부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특별수송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전라선은 총 16회 열차가 증편되고 KTX는 8월 2일과 16일 모두 4회 추가 운행합니다. 전남본부는 특별수송 대책본부를 마련하고 실시간 열차 운행 모니터링과 폭염, 폭우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거침없는 6연승 행진을 달리며 선두 독주 체제를 가속화했습니다. 팀의 맏형 최용우 선수는 패색이 짙던 9회 결정적인 3점 홈런으로 타점 선두를 기록하며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록의 해결사 타점 기계 최용우의 결정적인 3점 홈런. 대체 선발로 나선 김도현의 인생투. 기아 타이거즈가 최용우의 제2역전 3점 홈런에 힘입어서 지난주 삼성과 하나전 5연전을 쓸어담으며 선두 독주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6연승 행진의 후반기 성적만 9승 2패. 위기 때마다 빛나는 타력과 집중력이 원동력이었습니다. 팀 타율이 상대 팀들보다 1푼에서 2푼 이상 높은 2할 9푼 9리. 더욱이 이달에는 3할 2푼 8리로 통합 우승을 일궜던 지난 2017년에 못지않은 활화산 같은 타격으로 타팀에는 그야말로 공포의 타선으로 각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타점 선두를 달리는 최용우는 전성기 때를 방불케 하는 해결사 본능으로 타선의 중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반기 부진했던 소크라테스와 나성범이 완벽하게 살아나고 최원준도 이달에만 4할 1푼이 넘는 맹타를 휘두르는 등 그야말로 피해갈 곳 없는 완전체 타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선발 투수들의 이탈로 헐거워진 마운드도 대체 선발인 김도현이 3년 9개월 만에 선발승을 기록하고 정혜영이 빠진 불펜도 전상현이 확실하게 뒷문을 책임지는 등 위기 때마다 든든한 지원군으로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유아는 6게임 반차, 개막 이후 최대치까지 간격을 벌렸는데 이제 남은 경기는 50경기. 이번 주 상대는 8승 1패와 4승 1패로 압도적으로 강한 NC와 키움이고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은 팀 분위기도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7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에 8구 능선을 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우입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 3사와 재경 향후들이 지역 발전과 뉴스 교류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MBC 방송 3사는 광주 전남 출신 재경 향후들의 모임인 광주 전남 시도민회와 오늘 업무 협약식을 갖고 인구 소멸 극복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우리 동네 뉴스 구독하기 등을 통해 향후들에게 고향 소식을 널리 알리는 등 교류와 소통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재경 광주 전남 향후회가 전신인 광주 전남 시도민회는 1955년 설립 이후 수도권 거주 510만 향후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 최대 향후회입니다. 절기상 가장 덥다는 대설을 맞은 오늘 순천 등 내륙 지역은 폭염 경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전남 동부권에 소나기가 예보됐고 5에서 2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순천이 34도, 광양과 고흥 32도, 여수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와 먼바다에서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전남에서 여름철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연구원이 기상청의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2023년까지 7월과 8월 광양시의 평균 기온은 26.4도로 전남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지난해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 일수는 여수시가 23일로 가장 많았고
같은 기간 전남에서는 222건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장마와 무더위가 반복되면서 식중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덥고 습한 날씨로 노로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다며 조리기구를 수시로 소독하고 어패류와 육류는 충분히 익힌 뒤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노로바이러스에 더 쉽게 감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순천시가 무인 헬기와 드론을 활용해 벼병해충 방제 지원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장마철 벼병해충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다음 달까지 관내 4,313헥타르 면적의 벼논에 대해 무인 헬기와 드론을 활용한 방제를 지원합니다. 순천시는 항공 방제를 통해 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해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